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폭락은 반드시 온다는 사람과 절대 안 온다는 사람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근데 이런 시장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도 그랬고 2019년 말에도 그랬는데요. 그때 결과가 어땠냐면요. 둘 다 틀렸습니다. 폭락을 외친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려도 폭락이 안 왔고 낙관을 외친 사람은 돈은 잃지 않았지만 수익도 못 냈죠. 그리고 정작 진짜 폭락이 왔을 땐 두 진영 모두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가? 왜 이 논쟁에 참여하는 순간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인가요? 폭락을 기다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버티는 쪽입니까? 일단 그 답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폭락론자들이 왜 틀렸는지부터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논리적입니다. 밸류에이션 높다, 부채 많다, 금리, 부담 크다, 지정학 리스크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있습니다. 폭락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준비할 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폭락이 실제로 발생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전날까지도 시장은 고점을 찍으면서 모두가 안심하고 있었죠. 진짜 폭락은 안심 속에서 옵니다. 방심 속에서 옵니다. 과도한 확신 속에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폭락 키워드 치면 수백 개 영상이 쏟아지고 공매도 비율은 역대급이고 현금 보유 비중도 높고 모두가 경계 상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공포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폭락이 두려운 사람이 많을수록 정작 폭락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안 샀거나 팔았거든요. 그럼 누가 팔아서 폭락을 만들겠습니까? 폭락은 경고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준비 안 한 사람에게 주는 처벌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모두가 폭락을 기다리는 시장에서는 정작 폭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패턴입니다. 그럼 낙관론자가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폭락이 안 온다는 걸 근거로 계속 버티거나 추가 매수를 하죠. 중앙은행이 받쳐준다, 유동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폭락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폭락이 안 온다고 해서 이 시장이 안전하냐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좌에는 손실이 안 보이지만 다른 게 깎여나가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지만 2년 동안 5% 위 5% 아래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폭락은 안 왔죠. 그럼 수익은 났습니까? 아니죠. 시간만 잡아먹혔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지 않는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조금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조금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하루에 몇 번씩 시세 확인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또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뭐가 깎여나가냐면요. 집중력이 깎여나갑니다. 판단력이 깎여나갑니다. 인내심이 깎여나갑니다. 이게 바로 관리되는 시장의 특징입니다. 가격은 안 무너지지만 사람이 무너지는 시장이죠. 계좌 손익은 마이너스가 아닌데 정신은 이미 마이너스인 상태. 이걸 저는 인지 피로라고 부릅니다. 의사결정 비용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관론자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성공은 아닙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으면 벌 수 있었던 돈, 그 시간에 쌓을 수 있었던 경험 다 날아간 겁니다.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지고 있는 상태이게 낙관론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체 지금 시장은 뭐냐? 폭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면 도대체 뭐냐는 건데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제3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장은 떨어지지 않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있고 정책이 있고 대형 자금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급락은 막힙니다. 그런데 동시에 급등도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 또 정책이 개입하거든요. 그럼 뭐가 남느냐? 좁은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남습니다. 이걸 밴드형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비용이 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시간이 여러 분 편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복리가 쌓이고 변동성이 줄어들고 우상향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밴드형 시장에서는 시간이 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가 쌓이고 전략이 흔들리고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고 그럼 사람들이 뭘 하냐면 조급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수익 내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잉 매매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고 내일 팔고 다음 주에 또 사고 이게 소모전입니다. 정체 시장이죠. 근데 이 상태가 왜 위험하냐면요.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기관은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도 개인은 아닙니다. 생활비 나가고 대출이자 나가고 심리적으로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게 개인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의 실체입니다. 폭락도 상승도 아닌 소모전이죠. 여기서 잠깐 현금 보유자들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금 비중 높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폭락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건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근데 현금 보유에도 숨은 비용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비용이죠. 이건 다들 아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바로 심리적 부채입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매일 시장 오르는 거 보면서 초조해지고 언제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조금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들어가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못 들어가고 이게 재진입 공포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상승 초반에는 못 들어가고 한참 올라간 다음에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금이 안전하다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준비 없는 현금 보유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진입 타이밍을 더 못 잡거든요. 이게 현금 포지션의 역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폭락을 예측한 사람도 아니고 낙관을 예측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계속 포지션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패턴을 한번 볼까요? 어제는 폭락을 믿어서 현금 쥐고 있다가 오늘은 또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내일은 또 불안해서 팔고 이걸 포지션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통계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잃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최악의 타이밍에 움직이거든요. 폭락 기다리다가 기회 놓치고 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작은 조정에도 겁나서 손절하고 그러다 진짜 바닥에서 다 털고 나옵니다. 이게 반응형 투자입니다. 뉴스에 반응하고 차트에 반응하고 유튜브에 반응하고 자기 전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자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전략 일관성입니다. 심지어 틀려도 일관성 있게 틀린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 사람은 자기 전략이 왜 안 먹혔는지 배우거든요. 데이터가 쌓입니다. 근데 포지션 계속 바꾸는 사람은 뭘 배웁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냥 혼란만 남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폭락론자든 낙관론자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그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폭락 믿다가 내일 낙관 믿다가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폭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됐는지 이제 보이시죠? 이건 방향 예측입니다. 근데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방향 예측이 아니라 상태 분석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안심 상태인가 경계 상태인가? 소모전 구간인가 추세 구간인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전략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폭락이 오냐 안 오냐만 묻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고 과잉 매매하고 결국 손실로 끝납니다. 이게 제가 보는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손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낼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이유로 그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불안해서입니까? 전략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입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장에서 반드시 망하는 투자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게 누군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손실을 보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고요. 다음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